멈출 수 없고 알면 알수록 재밌는 기리의 건축 하원. 네, 오늘은 굉장히 신나 보입니다. 네, 바로 제 고향 MSP에 왔습니다. 네. 아, 역시 처음부터 힘이 나네요. MSP 하면 우리 첫 방송할 때 네. 그때 MSP 굉장히 히트쳤던 단어인데 히트. 아무튼 그 모슬포는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이긴 한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슬포가 제 역사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서 뒤에 보시면 저 빨간 등대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낚시를 하던 곳이고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고기를 갖고 해서 따치 잡고 막 해요. 이 대정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의 이 함축적인 그 전적지들이 남아 있고 또 바로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이다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도 우리 대장님께서 갈 곳은 제가 몇 군데는 또 알 것 같아요. 뭐 네. 강병대 교회나 뭐 당연하시겠죠. 아니면 뭐 모슬포 고향이니까. 성당 쪽이나 뭐 이런 네. 쪽은 아마도 갈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진석 씨가 앞장서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를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네. 쪽으로 먼저 갈까요? 앞으로 가시죠. 렛츠 기리. 렛츠 고. 가시죠. 따라오세요. 오늘 길 위의 건축학에서 살펴볼 곳은 진석 씨와 저의 고향, 바로 대정읍 모슬포인데요. 모슬포는 오랜 포구 마을이면서 또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의 생채기를 안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오늘 가이드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진석 씨가 맨 먼저 안내한 곳은 바로 이 커다란 기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자고 해서 오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아, 그냥 여기는 그냥 기둥이 있는 곳인데. 어릴 적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기둥 두 개가 있다 이 생각을 아니 했는데. 본인이 잘 아신다고 여기 안내해놓고 예, 제가 저한테 데리고 오긴 물어보시네. 했는데 예,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실은 우리가 큰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툭 하나만 놓이는 것 같지만 저기 네. 뒤에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 아, 둘. 두 개. 예. 네. 그리고 이제 길 지나가고 음. 그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문 지주. 우리 아. 학교에 가보시면 차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네. 예, 앞에 뭐 대정초등학교, 뭐 음. 옆에는 또 하나 현판이 붙어 있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현관 뭐냐면 정말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1훈련소 오, 훈련소 네. 입구인 거예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영내, 그러니까 훈련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아, 이제 저희가. 뒤쪽은 이제 영 밖으로 있는 거죠. 시내. 예. 1950년 7월 대구에서 창설된 제25교육연대가 1951년 3월 이곳 대정읍 모슬포로 이전됐는데요. 그게 바로 육군 제1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신병들은 약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1956년 1월 폐쇄될 때까지 약 50만 명이 육군 제1훈련소를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훈련소의 입구, 정문이었던 거죠.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훈련소다라는 네. 건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의 이 특징들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건축적인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보시면 흙백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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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콘크리트의 시멘트를 그냥 거칠게 마감하면서도 그 군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뭐랄까 이 섬세한 느낌들이죠. 이 뒤에 흰색은 뭐냐면 예, 흰색, 회색 이 콘크리트하고 요 조개 있잖아요. 조개. 네. 아, 조개 껍질을 막 빻아서 오. 장식을. 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전쟁에 지금 곤란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이 건축적인 그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자꾸 굉장히 해주는데 정말 굉장한가 봐요. 네, 의미가 있다. 지금 보면 하찮은 건물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로서는 디자인을 뽐내려고 하는 그 노력 흔적이 보인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군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육군 제1훈련소 정문. 높이가 4.5m에 이르는 두 개의 기둥 사이는 17m인데요. 약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건재해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슬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을 지나 다다른 또 다른 곳, 바로 교회였는데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강병대 교회라고 해서 아. 네, 제가 또 어릴 적에 여기 가끔씩 와서 놀던 장소인데 오. 이 앞에 터가 저의 그 노는 곳이었던 이제 한 군데 이 정도만 알고 그리고 또 강병대 교회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강병대 목사님이 만든 하긴 저도 강병대 그 초대 목사님께서 이름이 네, 우리가 뭐 무슨 교회 하면 네. 다 그 어떤 지명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되시는 분, 네. 유명한 목자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 이시돌 목장 같은 경우도 성직자 이름이거든요. 이시돌 목장이 매그리치 신부도 그런 것처럼 의미 있는 말씀이긴 한데 뒤에 걸쳐 보이는 강병대 교회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니요. 훈련소의 명칭. 훈련소 명칭이요. 네. 아 참 양진 씨는 군대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군대를 UDT라고 아 우리 동네 해병대 해병대 아니시구나. 우리 동네 직군데. 관광대학교 바로 뒤에 있는 영송학교에서 아 그러시구나. 근무를 예, 근데 그래도 너무 해병대인 짓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2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제2훈련소. 제2훈련소의 이름이 연무대예요. 예, 연무대인데 연무대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무대라는 이름을 명칭을 희호로 써줬거든요. 예, 근데 1훈련소의 이름이 바로 이제 강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병대는 원래 제주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 전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때 51년도에 이제 훈련소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군인들을 빨리 양성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도 전난기에 피해가 없는 제주도로 옮긴 거죠. 그게 1951년 3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제1훈련소입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아 국군 공병대가 지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설계였다고 하는데요. 언제 죽음과 마주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던 때 훈련 장병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신앙의 힘과 위안을 주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적으로는 뭐 지식이 없는 분이라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오면서 느낀 게 네. 여기 교회는 좀 특이하다 아니면 딱 특이하죠. 보이니까요. 네. 딱 봐도. 이제 이게 좀 전문적으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약간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났지만 고딕 양식으로 보시면 돼요. 고딕 양식은 중세 교회의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늘을 지향하는 네, 이렇게 양식이거든요. 높이 네. 있죠. 하늘로 지향하는 양식 그리고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고 또 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초기 양식은 포인트드 아치라고 지금 보시면 아치가 이렇게 각이 지면서 맞아요. 포인트가 각졌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포인트가 있잖아요. 끝부분에 네. 이렇게 끝부분에 그 포인트드 아치를 가진 뭐랄까요 고딕 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문 1훈련소 정문에서의 그 디자인적인 어떤 측면도 말씀드리는 것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제주의 검은 현무암을 쌓으면서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일단 3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들어올 때 중앙에 포인트드 아치 또 창들이 각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측면도 보시면 또 양식들이 창의 양식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인들이 지었지만 나름대로의 교회 건축물의 양식에 충실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약 200명의 학생을 배출해낸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가다 보니 모슬포에는 유난히 석조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보건소 자리에 여기 왔는데요. 네. 네. 뭐
추억거리가 많다고요? 전 엄청 많죠. 여기 저는 딱히 없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저희 때 볼거리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볼거리. 예. 모슬포 지역에서 대정초등학교에서 제가 2번째로 볼거리를 걸렸었는데 그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제 확인하러도 왔었고 또 중학교 때는 이제 수업을 하루 정도 안 들으려고 막 눈병 막 눈 문질러가지고 맞아, 눈병 이게 뭐 이질 검사 막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 아픈 추억의 공간이네. 근데 이게 이제 보건소가 지금도 그렇지만 네. 보건소가 그때 당시 의료가 많이 의료 시설들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급화가 많이 안 됐던 옛날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생 뭐랄까요? 위생 관리 시설로 네. 자리 매김했으니까 아마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보건소로 쓰기에는 조금 형태라든지 또 뭐랄까요? 디자인도 네. 약간 권위적이지 않나요? 저도 네. 처음에는 그냥 보건소 건물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갖고 이렇게 네. 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보니까 이 건물이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구나. 맞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인데 실은 보건소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아. 네, 우리 이제 구 대정면 사면소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대정 의비안이 원래 면이었던 면. 거예요. 원래는 이제 면 사무소가 안성리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간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행정의 중심지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1934년 일제에 의해 모슬포항이 개발되면서 경제 중심지가 모슬포로 이동된 데에 따른 건데요. 현재 남아있는 이 건물은 1955년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일정 규격으로 가공한 현무암을 사용해 쌓았고 외벽 모서리에서 벽체를 약간 안쪽으로 기울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대정읍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역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 향토사학자인 김웅철 선생이 30여 년 동안 모은 자료와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귀중한 자료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건축물 속에 담긴 대정의 근현대사, 그 어떤 전시관보다도 뜻깊게 다가왔는데요. 건축물과 함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슬포항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모슬포항 교차로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 한 채를 만났는데요. 건축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오. 건물이 항상 저는 그냥 지나쳤던 그렇죠. 우리 건물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양식이 보면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또 좀 특이해요. 품이 있어 보이죠. 네. 뭔가 각이 지면서 맞아요. 각이 살아있는 느낌. 양쪽 그러니까 사방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봤을 때 다 똑같은 오. 뭐냐면 네. 그 금융조합, 은행, 금융조합. 은행이죠, 아, 은행. 은행이요? 네. 은행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도 보시면 굉장히 그 조적죠. 벽돌을 쌓아서 올려진 구조에 지붕도 보시면 저런 지붕들 요즘 안 하거든요. 네. 굉장히 또 경사도 각져 있고 네. 가파르고, 그리고 경사진 지붕에 보시면 창도 그 일제의 어떤 그 건물의 양식에서 보는 그런 현대화된 건물. 그 좁은 게 그 창의 흔적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막아놓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로의 면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전면이 강조가 돼 있고 다른 면은 또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또 건축, 제가 굉장히라는 표현을 오늘 많이 쓰는데 굉장한 곳이 모슬포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전적지하고 다른 일제강점기의 금융조합, 은행의 건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슬포가 당시 주변 마을에 비해 융성했던 경제 중심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진석 씨가 앞장서서 도착한 곳. 녹슨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겉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공장터 같아 보였는데요. 네 여기는 오일장 입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데려오긴 했는데 그 교수님 저는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서 우선은 모시고 왔거든요. 네. 자, 힌트. 네. 우리 지난번 우리 방송 나갔었던 그 한림 네. 공포하면서 뭐가 포구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장. 아, 공장. 별과 공장. 예, 공장. 네. 이것도 공장입니다, 실은. 오. 근데 그 공장치고는 좀 규모가 있죠. 네. 근데 우리 한림 웅포에서 봤던 거는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감태 공장이 있었고 통조림. 통조림 네. 공장. 통조림 공장. 아, 여기도 통조림 네. 공장이었어요. 근데 모슬포도 한림 못지않게 의학 생산량도 많은 그 공간이었잖아요. 또 중요한 그 포구였다고 포구.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다시 가공을 해서 가져가는 뭐 일제 강점기의 전형적인 뭐랄까요? 수탈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모슬포에는 옹기, 전분, 통조림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복과 소라 등을 통조림으로 가공했는데 생산량은 도내 1, 2위를 할 정도로 많았다네요. 대장님께 저만 믿고 따라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 정말 오히려 제가 또 따라다닌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또 대장님으로 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지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엄청 좋지만 현재와 과거, 현재, 과거가 미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검은 충물이 생겨났으면 했던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오늘 우리 그 한림 웅포에 답사했을 때 봤던 재생, 기억을 재생하고 공간을 재생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좋은 교육의 장소, 또 힐링의 장소로 거듭된 좋은 모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좀 뜻깊은 곳이 한 곳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 아닌 대정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네. 이제 그쪽 지역의 향토 사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의 노력에 의해서 재탄생한 대정현 네. 역사 자료 전시관은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와봤지만 오늘은 정말 잘 정돈된 우리 대정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은. 네, 저도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다시 와봐야겠다. 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우리 제주도가 관광 1번지라고 하지만 실은 자연 관광으로 보여주는 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는 제주도민들의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런 역사 자료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대정이라는 지역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 이게 창고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쓰러져가는 그냥 폐가 된, 철거해야 된 건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새로 인식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가치를 앞으로 더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네. 다음에도 함께 함께 걸어요. 걸어요. 안녕.